네, 안녕하십니까. 발급입니다. 우선 삼성전자 금요일 수급부터 얘기하죠. 이 시간 외에서 블록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의 지분 733만 주가 튀어나왔죠. 그걸 이제 개인 계좌가 받았습니다. 일단 블록딜이라는 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얘기를 해서 던지는 거라서 개인이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이 개인 계좌로 받은 건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오너 일가의 우호 세력이 받아간 거죠. 두 번째로 가정할 수 있는 거는 누군가가 어떤 펀드나 이런 애들이 삼성전자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받아갈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지수 방어를 위해서 기관이 돌린 계좌로 받아낼 수가 있죠. 근데 만일 연기금이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연기금법에 의해서 범죄입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예요. 가장 높은 확률로. 저는 뭐 이걸 따지고 싶지 않아요. 뭐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에서 말할 때 금산법을 얘기하면서 국민들한테 환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 이 삼성전자 주식이 나와서 이제 국민들이 그걸 사고 배당을 받고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을 유지하겠다. 국민의 힘으로. 뭐 세력이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그런 호도를 했다는 걸 저는 지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하러 그러면 그 금산법을 합니까? 그걸 인정해 주면서. 그래서 외국인 애들이 이 경영 지배나 구조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아니, 우리나라를. 결국은 모종의 세력들이 블록딜로 가져갔는데 그게 무슨 법이 취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결과가 이런데. 자, 시장 한번 보죠. 제가 나스닥 그림은 이거 엄청 오래전부터 그렸죠. 여기서부터 그렸으니까. 근데 뭐, 방향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그린 방향대로. 그래서 나스닥은 오래전부터 대상투를 쳤다는 게 제 견해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명드렸고, 이 부분도 패턴을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게, 자, 이게 CDS 한국물입니다. 각도가 이 원래 30이면 굉장히 안전국가라서 위험성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수치보다도 각도를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렇게 급하게 발작하느냐. 요게 재밌는 게, 요쯤이 그 사태가 난 날이죠. 군대가 출동했던 날. 요때가 언제냐? 선거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선거에 이기면서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CDS가. 안전국가로 들어선 거죠. 이 나라는 이제 잘 될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 그러다가 이제 이상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급등을 시작했죠. 이 이유는 이제 환율입니다. 그리고 지수 버블.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는 되게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40을 뚫고 가냐를 보셔야 돼요. 40을 뚫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이게 한국 1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이런 거 개입 흔적이죠. 이렇게 채권 금리가 이렇게 발작할 수가 없죠. 5분봉에서. 이런 건 다 개입 흔적입니다. 눌러놓고 했는데 다시 튀고, 눌러놓는데 다시 튀고, 다시 튀고, 다시 튀고. 사실은 애프터 시장에서 또 눌러놨습니다. 5분봉으로 이만하게 눌러놨어요. 이만큼. 그래서 종가는 3.6 얼마인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8을 넘어가면 되게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예의주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저편에서 정부가 버티면 이긴다. 하나만 해결되라.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가 안정되거나, 환율이 안정되거나, 외국인 매도세가 줄어들거나, 근거가 있는 건 이제 외국인이 팔 만큼 팔아서 이제 더 이상 하방 압력이 없어졌다는 거. 또 하나는 유가는 이제 거의 고점 근처 아닌가. 그래서 서서히 하향할 상황이고, 환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태에서 주가가 5,700도 아니고 5,800 수준이죠. 이거는 이제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위험성 중에서 하나만 해결이 돼도 이제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하죠. 근데 이제 반등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구조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바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빨간 건 이게 나오지 말라고 기도하고 그려놓은 건데 이거에 근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 날은 바로 뭐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빠져서 시작하죠. 근데 이제 종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똥킥을 연속적으로 쏘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트리거가 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이때도 이거 보여드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상투 친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LA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겠냐? 마이크론은 아직도 좋아 보인다.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마이크론이 견조하다고 삼성전자가 견조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내친김에 오늘 하겠습니다. 이번에 HBM4도 수율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고 5년치 계약을 다 확보했죠. 그리고 성능도 HBM4가 마이크론이 좋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2라는 걸 냈죠. 이게 이제 현장에 나오려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사양으로 보면 이제 오버클릭 끝판왕으로 보이는데 거의 다음 세대 HBM5로 보이는데 거기다 이제 2자 달고 나왔대요. 급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괜찮다고 삼성전자 괜찮은 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이 경쟁회사예요, 경쟁회사. 삼성전자의 물건을 뺏어먹을 수 있는 경쟁회사. 자,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엔비디아는 이미 마팅이 갔다. 이거 왜 마팅이 갈 것 같아요? 미국은 이제 패권 싸움을 위해서 AI 산업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도구가 주인을 잡아먹는 꼴입니다. 그래서 집값 때문에 AI 산업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부터 눌러놨죠.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 수수는 뻔히 반도체입니다. 그것도 특히 외국 업체. 아주 혹독한 시련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치가 금년에 140조에서 230조까지 크게 보는데 얘네들이 마진율이 70%예요. 그러면 마진율 빼고 외를 네 회사가 가져가죠. 마이크론, TSMC는 다이 만드는 값으로,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계산이 안 맞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200조에서 300조가 나옵니까? 그러면 DS 부분을 제외하면 일반 가전이나 스마트폰에서 100조 이상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갑자기 3배가 늘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DS 부분이 100조 이상을 때려야 되는데 아다리가 다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반도체가 피크아웃이 발생했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데 어떻게 오릅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미 피크아웃으로 선언을 했는데 한국만 아직도 200조, 300조 떠드는 게 허황되죠. 그러면 맥시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40조 내지는 120조 보는데 이게 피크아웃하고 이제 멀티플 제거하고 계산해보면 적정 주가가 맥시멈이 14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적정에만 있습니까? 2배가 올랐으면 밑으로도 활짝 열리죠. 그래서 저는 9만 원, 8만 원까지도 봐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똥킥을 날리는 게 유가나 환율만 어떻게 하나 전쟁만 끝나면 우리가 이긴다 그랬는데 바로 반도체가 이제 얻어 맞으면서 밑으로 꼬라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두 환상이 다 깨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도 안 누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